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유가가 WTI 기준으로 지금 배럴당 50달러 이제 그 선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내려왔는데 거의 날개 잃은 추락을 갖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지금 끊임없이 하락세를 갖다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하락세에 있어서 좀 저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가에 그러면은 일단 그 과도하다면은 그 바닥 지점을 갖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바닥의 기준은 어디가 되고 그러면은 봤었을 때 아시다시피 2016년 감산이 됐었을 때는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그 재정균형 유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에 따라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유가가 어느 정도로 바닥 구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유가를 갖다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셰일오일의 BEP를 갖다가 좀 바라봐야 되겠거든요. 뭐 트럼프가 사우디를 갖다 견제하면서 유가를 갖다 방향성 자체를 계속 낮추고는 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가가 너무 많은 과도한 하락은 사실 지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의 셰일오일을 갖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원유 수출 국가로 부상하려 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적 모멘텀을 갖다가 조금은 가지려고 하는데 미국의 셰일오일들의 BEP가 생산 비용 갖다 넘어서 이제 운송 비용까지 같이 포함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셰일오일의 BEP 평균이 배럴당 한 WTI 기준으로 47달러가 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파이프라인 운송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고요. 퍼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퍼미안은 미국의 셰일오일에서 최대 산유지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 47달러에서 만약에 철도 운송 인프라까지 고려한다면 최대 51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WTI가 50달러라면은 그 하한선이 어느 정도 이제 47에서 50 요 구간이라고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거는 유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47달러, 즉 50달러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국의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의 그런 점들을 갖다 고려를 한다면은 좀 더 언더슈팅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구두 개입을 통해서 바닥을 갖다 좀 더 잡아줘서 다시 좀 회복되는 일시적 현상, 즉 오버슈팅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 현상일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에 있어서 그러면은 적정 유가가 어디인가를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12월 6일과 7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목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도 유가, 내년도 감산에 있어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럼 12월 6일이랑 7일 이후에 결정되겠구나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G20 정상회담에서 좀 더 열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30일 날 특이하게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사우디 왕세자도 그렇고 자국의 에너지 장관들을 전부 다 대동을 해요 이번에. 그러면은 과거에 보자고요. 과거에 항저우 이제 G20 때도 그랬고 그때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항상 오펙 정기총회라든가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랑 사우디가 사전에 만납니다. 에너지 장관들끼리. 이번이 그 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를 갖다 볼 게 아니라 이번 G20 회의에서 좀 더 그런 합의점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미국 역시도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G20 회의에 나설 텐데 미국 지금 현재 유가를 주도하는 거는 미국인데 그러면은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3국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1, 2, 3위의 최대 산유국들이 모여서 좀 내년도에 있어서 합의가 있지 않을까.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15일 날 지난 15일 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신들의 적정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대략 한 70달러 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재정균형 유가가 내년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배럴당 73달러.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브렌트 기준으로 60달러 선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저유가를 갖다 지지하고 반대로 사우디 같은 경우 2014년의 악몽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산을 갖다가 나서서 유가를 방어하려고 할 텐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들 국가 간의 합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오펙 플러스가 감산의 강도라던가 내지는 이러한 좀 시기를 갖다가 내지는 뭐 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만 진행을 갖다가 해준다면은 조정을 해준다면은 유가에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화되는 흐름을 갖다 보여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삼국끼리도 사실상 뭐 그렇다고 합의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사실상 좀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흐름을 갖다 다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점진적이고 느리지만은 안정화된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회복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뭐 일단은 좀 더 이번 주에 있을 이제 G20 회의라던가 다음 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갖다 좀 보고 넘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근데 추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